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아래 신형 전술유도 무기를 시험 발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북한의 신형 무기 발사가 어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이 공식 발표를 하루 늦게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군도 북한의 발사 사실을 포착하고도 하루 늦게 공지해서 늑장 공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북한 군사문제 전문가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모시고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어제 신형 전술 유도 무기를 시험 발사한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 북한이 발사한 신형 전술 유도 무기 어떤 무기입니까? 네, 일단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 미사일 중에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네. 이런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 중에서 사거리가 가장 짧은 것이다라고 예.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즉 북한은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도 보셨지만 KN-23, 24와 같이 핵을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래서 사거리가 한 400에서 500km 정도까지 되는 이러한 미사일들을 보유하고 있고 이것을 이제 구형 스커드 미사일과 교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이외에도 일본이라든가 혹은 괌까지 타격이 가능한 북극성 2형이라든가 화성 12형과 같은 그런 미사일들이 있고요. ICBM으로는 화성 14형, 15형, 17형을 여태까지 이제 공개를 했는데 네. 사실 이제 지금 이번에 발사한 이 신형 전술 유도 무기 사거리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 이 실험했던 내용들을 비추어 보건대 200km 이하급의 예. 무기다. 그다음에 이것은요 사실은 어떤 한반도 전구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제 전쟁이 나게 되면 일어나는 지역을 전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전구급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방에서 후방으로 공격하는 그런 무기 체계가 아니라 전방에서 전방으로만 공격이 가능한 전술급 무기 체계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군에도 이것과 비슷한 무기가 있습니다. KT즘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네. 역시 이제 그 전술 탄도탄이 되는 겁니다. 탄도 미사일이 되는 것인데 개념이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아서 심지어는 야 이게 북한이 우리가 만든 것을 보고 뭐 예를 들어서 이것을 흉내를 낸 것은 아닌가 혹은 우리의 기술 같은 것들을 뭔가 좀 훔쳐가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뭐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특징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북한에서는 이 무기에 대해서 전술핵 운용의 효과성과 화력 임무 다각화를 강화하는 데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정확히 저희가 어떻게 의미를 좀 받아들여야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 미사일에다가 전술 핵 탄두를 탑재를 해서 이제 공격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여러 가지 맥락에서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네. 자, 일단은 북한이 여기에 탑재할 전술 핵탄두가 없습니다. 네.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북한이 공개했던 핵탄두는요. 그 2006년 공개했던 미러볼형, 그렇죠? 동그란 네. 김정은이 앞에서 이제 포즈를 취했던. 자, 그 다음에 그 2017년 공개했던 장구형, 그러니까 이제 육차 핵실험에 활용했던 이제 그 탄두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개 다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KN-23, 24 혹은 이번에 이제 북한이 발사했던 이 신형 무기 여기에 탑재하기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얘를 줄여야 그 사이즈를 엄청나게 줄여야 지금 이제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나 혹은 올해 1월에 계속적으로 발사했던 KN-23, 24 같은 데 탑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우리 많은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것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 즉 예. 지금 이러한 계속 1월부터 이렇게 자꾸 이렇게 무기 체계들을 보여주고 예를 들어서 실전 배치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지금 이렇게 새롭게 공개를 했는데 자 여기에 탑재할 핵탄두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김정은이 공개를 하면서 이 핵탄두의 파괴력을 보여줄 시험을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근데 좀 달리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전방에서 전방으로 쏘는 전술급의 무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실 이 전술급의 핵무기를 쓰는 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따릅니다. 특히나 이제 만약에 이것을 대한민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진격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 무기를 사용했다라고 한다면은요.
여기에 핵을 탑재하고 공격할 경우는 핵 공격을 받은 지역이 피폭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럼 그 지역을 통과해서 작전을 하거나 하기엔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전술핵이기 때문에 파괴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고 낙진 피해가 거의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저런 공격을 가할 때는 만약에 저런 미사일에 핵탄두를 싣고 전방에서 전방으로 공격한다라고 할 때는 파괴력을 지극히 제한해서 활용할 가능성은 있다. 근데 지금 뭐 여태까지 북한이 어떤 그러한 무기체나 이런 것들을 보여준 적은 없고요. 그다음에 북한이 지금 굉장히 많은 핵물질 보유량을 늘려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아마도 핵탄두를 다양화하게 늘리려는 시도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꼭 그 뭐라고 그럴까 북한 스스로뿐만이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되려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국들의 어떤 우려를 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7차 핵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도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이 이걸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발사가 됐다고 하고 예. 이 무기가 외형은 북한판 이스칸데르형이다. 예. 그래서 예. 이스칸데르가 그 방어 체계를 좀 돌파하는 성격을 좀 지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우리나라 방어 체계로 좀 막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관측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근데 이게 약간 이제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요, 이제 이스칸데르가 방어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탄도미사일이 이렇게 일반적인 곡선을 그리는데 중간에 낮게. 에너지를 남겨놨다가 고개를 드는 풀업 기동을 하기 때문에 요격이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는요, 사거리가 거의 한 200km가 되지 않는 지금 현재 모습을 봐서는 한 150 몇 킬로 되고 아마 뭐 최대 노력해서 200km까지 만들려고 하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사거리가 짧고 그다음에 제한된 무기이기 때문에 풀업 기동을 뭐 사용할 수도 있지만은 아마도 풀업 기동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빨리 전방에 있는 무기 체계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쓸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방에 우리가 배치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기갑부대가 예. 대규모로 몰려간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노려서 공격할 가능성이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글쎄요, 저 미사일 자체가 전략 표적을 타격하는 데 쓰기는 어떤 탄두 무게라든가 혹은 능력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좀 한계가 있을 것이고 결국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풀업 기동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것은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공군기지나 아니면 주요 지휘부 같은 이 예. 핵심 시설에 엄청난 파괴력이 날라온 미사일들을 우리가 막으려고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 방어 체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활용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요것은 좀 그런 용도로 쓰기는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북한은 굉장히 여기에서 좀 굉장히 커다란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정치 군사적 의미인데요. 즉 우리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수단을 하나 더 늘렸다. 그다음에 되게 짧은 거리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되게 북한이 강조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만은 과연 이 무기 체계의 특성과 운용 방법을 북한이 정말 심각하게 고민한 것인지, 그러니까 이 무기체계 전문가 입장으로 봤을 때는 과시용인지. 그러니까 약간 이게 실질적인 어떤 능력보다는 상당히 과시하려는 목적이 더 강해 보인다. 특히나 이제 지금 최근에 북한의 굉장히 다급한 행보, 그다음에 그러한 행보에 걸맞는 어떤 그런 그 군사적 성과가 나오지 않았던 점, 이런 점을 봤을 때 뭐 여태까지 막 계속 그 참관을 웬만하면 나오지 않고 김정은이 나온 그런 모습들, 그것이 굳이 이러한 무기 체계까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되려 지금 북한이 굉장히 초조한 예. 느낌이다. 뭔가 어떤 스케줄과 이런 것들이 밀려서 굉장히 초조한 느낌이다. 또한 그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은요, 결국 저기 전술핵이라는 걸 강조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이 전술핵에 관한 핵실험을 하겠다라는 그런 시그널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이번 발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들어 13번째 무력 시위였잖아요. 좀 예. 그저께가 또 김일성 생일 행사가 있었고 예. 좀 시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능력보다는 좀 과시의 목적을 둔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예. 그렇다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계속해서 이런 무력 시위는 이어질 것이라고 보시나요? 예, 뭐 사실 이것은 뭐 새 정부 출범이 어떠한 정부가 출범을 했더라도 북한이 진작에 갔을 그럴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이제 그 소위 그 남북 평화 무드를 싣고 이제 추진이 됐었던 소위 비핵화 노력,
이런 비핵화 정책이 사실상 이제 실패로 돌아갔고 사실상이 아니라 뭐 실패가 이미 확인이 된 것이죠. 예. 이 상황 하에서 당연히 북한은 이런 도발의 강도를 높이면서 자신들의 어떤 입지를 좀 넓혀 나가고 전반적인 상황을 좀 주도해 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이렇게 한미 연합 훈련이 다시 재개되는 것 네네. 예. 이것을 어떻게든 저지하거나 혹은 그런 것을 대한민국의 책임 혹은 미국의 책임으로 돌려서 그 자신들의 어떤 입지와 위치 어떤 추후의 그런 도발을 정당화하려는 그런 굉장히 도발적인 공격적인 의도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합동참모본부의 늑장 공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동해상에 북한의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했는데 하루 늦게 공지를 해서 늑장 공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사실 이제 이거 여러 가지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국가 전체를 좀 위협할 수 있고 국민의 생명을 굉장히 위협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무기 체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전구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무기 체계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빨리 공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습니다만은 예. 사실 이 무기 체계 자체가 갖는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좀 낮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술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이런 북한의 이상한 움직임들 같은 것들은 빨리 국민에게 전달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라고 보기 어려운 무기 체계까지 하나하나 우리 국민들을 놀라게 하고 접근하는 것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제부터 북한과 굉장히 긴 이제 씨름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에 일일이 놀라지 않고 차분차분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방향성을 예. 준비해야 할 때다라고 내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분하게 대처를 준비할 때다라는 네. 말씀하셨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2발의 발사체 발사한 것 관련해서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회의를 개최를 지금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어떤 내용들이 논의될까요? 자, 기본적으로 아마도 이제 어제도 이 NSC를 열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런 북한이 이런 미사일 발사를 하거나 하는 이런 동향들은요. 예. 사실 이미 우리가 그 전날 정도엔 미리 상당히 파악을 하고 준비를 하고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들에 대해서 이제 바라보고 한 것들은 사실일 것이고요. 아마 이제 오늘 자리는 이 북한이 발사한 이 미사일의 성격이 어떠한 것이냐, 그다음에 우리에게 어떠한 위협이 닥칠 것이냐. 그래서 우리 군은 당장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혹은 국제사회 대응을 어떻게 갖춰 나갈 것이냐,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차분차분 논의가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절대로 위험하지 않고 북한이 잘못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미사일 자체가 굉장히 사거리가 짧고 네네. 위협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것을 UN 제재 같은 것을 다시 거론하기는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일 것이고요. 분명히 우리 측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국제적인 노력은 제한이 될 것이다.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아까도 지적하셨다시피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군, 특히나 야전군 혹은 전방에서 작전하는 이 군을 노리는 저 미사일에 우리 군은 얼만큼 대응이 돼 있나, 잘 지켜낼 수 있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을 지시를 하고 방향성 같은 것들을 아마도 제시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가장 염려했던 부분들이 이 김일성 탄생 110주년을 맞아서 뭐 대규모 열병식이라던가 뭐 무기 공개라던가 도발 이런 것들을 우려했는데 당일날은 그런 게 없었습니다만 예. 어제는 있었다는 것이 그쵸. 확인이 됐습니다. 그쵸. 지난 미사일은 이 ICBM으로 인해서 미국이라던가 이런 국가들을 위협했다면 예. 이번엔 말씀하신 대로 전방대 전방으로 가는 이스칸데르형의 무기를 발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 북한의 이런 어떤 심리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그 부분은 굉장히 지적을 잘 주셨고요. 기본적으로 ICBM급 혹은 IRBM, 그러니까 중거리 한반도를 벗어나는 거리 예. 이상의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을 향한 메시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반도 내에 있는 어떤 이런 발사 같은 것들은 당연히 어떤
이 국내를 대한민국 정부를 향한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대한민국 내에 있는 주한미국을 향한 메시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일단 평가는 이 무기 체계 자체가 그렇게 엄청난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을 굳이 김정은이 참석을 하고 네. 그다음에 굳이 여기에 핵 탑재를 언급한 것은요. 결국 이 미사일 발사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군사적 중요성보다도 정치적 의미를 굉장히 부여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바로 그럼 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자 우리는 전술핵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대한민국 안에다가 배치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한 전술핵 이 탄두를 굉장히 머지않은 시기에 공개하고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이런 핵실험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긴장까지 올라가는 고조시키는 그러한 행동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정치적인 메시지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어제 북한이 발사한 것으로 보이는 신형 전술 유도 무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